결코 못 들었어요. 가서 딱 마주보고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딱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생활상에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할 적에 아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본인이 전달을 잘못하셨어요. 메시지를.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퇴된다는 건 알지만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뜻대로 눈높이를 노인분한테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도 있으셔서 좀 확실하게 알아주셔도 좋고요. 촉각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은 멀리서 젊은 사람같이 인사하는 것보다 만져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아드리고 손도 만져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기가 그런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참 그립고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촉각 이런 것도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후각, 미각은 말할 거 없죠. 자꾸 음식이 따집니다. 냄새를 못 맡으셔서 뭐가 타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거는 뭐 이제 50대로 들어서면은 보통 주부들도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감이 소위 말해서 노년까지는 감퇴된다는 것 이건 아마 거반 받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함정은 반수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공 아닌 X라고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노인이 나이가 들면 기억장애, 방향감각장애, 정신청란증 같은 것을 하나기는 하는데 반수라는 건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치매 10% 채 안 됩니다. 치매 노인 한 9%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치매죠. 치매인데 지금 9%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다 치매가 걸린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은 있지만요. 그래서 반수가 함정이고요. 그래서 X고요. 반수 이상의 노인들은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이거는 이제 조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실험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성 문제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커브시되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지는 않다. 우리 잘 안 쓰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거에 무관심해진다든지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년기에 이르면 폐 기능이 약한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신체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속도가 따르고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몸의 기능들이 다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폐 기능도 물론 저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관계되는 건데요.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빨리는 못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대신 강점이 있죠. 꼼꼼하시고 책임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언을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분들은.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장에서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 아까 조심성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산업재해율이 더 고령 층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고요. 그 다음에 7번 노인들 대부분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응할 수 없다. 굉장히 단언적인 얘기죠. 적응할 수 있기는 한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X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많이 예를 드는 게요. 가장 우리가 신뢰를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노인과 컴퓨터 그러면 노인이 컴퓨터 한다 그러면 막 신문에 크게 났어요. 노인 무슨 뭐 이런 컴퓨터를 해서 뭐를 하신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농촌에서조차도 노인이 컴퓨터 한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낯설어 하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그만큼 어르신들도 그거의 유용함도 알고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적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트렌드다. 그래서 요즘에 왜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다 쓰시는데 기능을 잘 모르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걸 못 쓰시는 게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나 대학생들하고 1대1 교사 같이 해가지고 핸드폰 활용하기, 뭐 문자 보내기라는 자기 필요한 거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면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마 8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체나 심리적으로 변화가
성년기가 돼서 이게 절벽까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년까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이 뭐 아까 성 얘기했지만은 뭐 이성교제 이런 거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나이도 들고 이제 뭐 힘도 들고 자기 몸도 건사하게 그러실 텐데, 근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특히 주변에 자기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슬쩍 동네 나가시는 거랑 남녀와 같이 모이는 데 나가시는 데 보면은 남자건 여자건 나이 드신 분들도 거울이라도 한번 다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찾아 꺼내서 하시고 입으시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그 이성에 대한 그 설레는 마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노년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은 다 있고, 우리가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가진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청소년이 사춘기라서 좀 방황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 나도 젊었을 때 됐는데 걔네도 한때인데 그리고 딱 이해를 잘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안 한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아유 노인 내가 왜 저래, 젊은 사람 바빠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도 노인이 되면 저럴 텐데 아유 잘 받으려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못하는 게, 사람이 자기 경험한 것은 굉장히 너그럽지만 경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야박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너도 늙어봐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도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눈높이로 맞춘다는 생각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계속 그 인생의 발달 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이 뭐를 배우는 것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10번째, 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건 사회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노인이라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령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그러시죠? 그쵸? 65세가 보통 이제 노인복지법에도 65세를 내가 다 65세가 통용돼서 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노인분들한테 언제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65세보다 요새 좀 봐라 70대 전후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65세 우리 통계들이 다 65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70대로 해야지 노인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오는 65세를 근거로 보더라도 65세 노인분들이 상당수는 스스로 노인이라고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고요. 반수 이상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각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이들보다 자극이나 반응이 느리다. 자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건널목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두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통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니시는 곳에 건널목도 설치하고요. 근데 그런 것 이유가 어르신들은 빨간불이 바뀐 거를 빨리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걸음도 느리신 데다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80% 이상의 노인들이 자식들과의 동거를 희망한다. 이거는 글쎄요, 뭐 슬프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결혼한 아들과 살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혼자 드시지 않으면 그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이 통계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반수 이상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14번, 노인들은 자식이나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식들에 대한 거는 이제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받는 연금의 일부를 떼서라도 주시는 게 우리네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노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결혼하여 자식을 키울 때까지보다는 자식들이 다 자랑스러워 생각한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도 좋으시지만은 아마 어르신들 주변에 뭐 시어머님이나 자기 친정 부모님이시나 아니면 또 봉사를 나가셨거나 하시면 몇 번 그 집을 드나다니다 보면은 그 어르신의 살아온 삶을 다 알게 되죠. 또 뭐 재방송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냥
안다고 야단치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들으니까 나도 다 같이 살아온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특히 자식과 관련된 것들은 기억력도 좋으세요. 우리 아들이 몇 살 때 뭐 했고 이런 거를 아주 기억을 상세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식과 얽힌 키울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행복했던 때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서기 2020년이 되어도 앞으로 한 10년쯤 지난 뒤에라도 젊은이와 비교해 봤을 때 노인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지위는 아마 현재와 거의 같을 것이다. 현재 노인보다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예측한다. 아마 요즘 많이 올해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베이비 부모 군단이 몰려온다. 그런 표현 아마 신문 타이틀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베이비 부모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전후에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2010년 이즈음부터 노인으로 들어서는 퇴직을 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베이비 부모라는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그래서 보통 연령으로는 55년에서 63년의 생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아마 제가 중앙일보 보니까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를 공개하게 됐는데 제가 58년생인데요. 그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가 이제 딱 55년에서 63년이면 딱 베이비 부모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모 그 58년생의 뭐 조사한 거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58년생들은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을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 마지막 세대고 아마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일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80% 이상 있다랍니다. 그 58년 세대한테 조사한 거예요. 내가 부모는 그래도 뭐 이제 장조야 모험이 생기고 뭐가 어째도 같이 살지는 못해도 내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80% 이상이고 특히 또 자녀들의 대학 비용이나 이런 거를 대고 있는 게 97%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녀의 학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 그러니까 달랑 이 베이비 부모는 뭐만 있나 자기 집 한 채 겨우 갖고 있는 거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집 한 채 겨우 이제 장만하고 살면 다행인 사람들이 이제 그 58년생들이다 해서 어디 조사에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뭐 이렇게 부모를 모셔야 되고 자녀를 또 돌보는 의무감들도 다 있는 세대기는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일단 연금 보장이 있는 세대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도 굉장히 우리 부모들이 어렵게 가르쳤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여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지내는 어느 만큼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지금 현재 노인층에 비해서는 또 다른 그 풍요로운 자기 나름의 또 노년을 맞이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전망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위기감들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기사들이 올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노인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지식인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자료에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200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였습니다. 이거보다 작았습니다. 올해가 11%입니다. 지금이 11%, 그때는 아마 한 8%, 8.6%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 75세다. 2005년에 78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세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입니다. 이제는 100명 중에 11명 노인이고 그 다음에 80세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환갑잔치 했는데 요즘 환갑은 아무도 안 하셔서 칠순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8순쯤 돼야지 좀 크게 해드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환갑까지 사시면은 정말 오래 사셨다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8순, 9순 이렇게 잔치를 크게 해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것들로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이 어떤 것들을 겪느냐라는 이야기와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노인이란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같이 들어간 것들이라 제가 서두로 꺼내기에 좋은 것들이라 한번 좀 처음에 그 각자 시험도 보고 한번 해봤고요. 오늘 그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229쪽부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제가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 그러는데 인구 고령화의 추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조금 얘기했던 노인이란 누구이고 노년기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조금 간단히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런 현대사회에서의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그 노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파트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처음 표를 보시면요. 좀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거기에 처음에 230쪽에 있는 그 표에 보면은 노인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압축적 고령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되어가는 거를 이제 고령화라고 표시를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적 고령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6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52.4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환갑 사시면 굉장히 잘 사신 거죠. 52세뿐이 못 사시는 게 평균. 여기서 말하는 평균 수명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신생아 사망부터 뭐 40대 사고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90까지 사신 어르신 모두 토탈을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60년대에는 52.4세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급격히 늘어난다 보세요. 흔히들 이제 2000년, 80년 한번 보죠. 1980년에는 노인 인구는 여전히 3.8%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꽤 늘어났죠. 20년 사이에요. 그래서 66.2세. 이때는 80년대에는 환갑잔치는 당연하고 칠순 정도 해드리는 게 보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시점이어서 아마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전체 인구의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가 넘어서면 고령 사회, 이미 이제 고령이 됐다. 그 다음에 20%가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고 아직 14%는 안 됐으니까요.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0년에 7%, 그다음 평균 수명 76세 정도였고요. 그것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올해는 11% 80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래도 이제 노인 이야기 뭐 한참 듣고 갔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1%더라. 65세.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80세더라. 이거는 그래도 상식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현황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아까 제가 그 압축적 고령화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불행히도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한 30년 전부터 이런 노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보다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도 한 20, 30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그 노인복지 쪽에서는 맞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그 아까
7%에서 14% 되는 시점이 24년이 걸려서 일본은 이미 이제 고령사회를 지난 초고령사회이고요. 네, 우리가 7%에서 그러니까 지금 2000년에 7%였다고 그랬는데 14% 지금은 11이고요. 14% 되는 시점을 학자들이 전망하기를 2018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18년 걸린다 그래서 일본의 24년보다 더 빠르게 아마 추계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요 좀 1, 2년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폭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노인국 사회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국가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로 제가 적어드린 거는 노년 부양비의 증가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는 일을 그만두신 노인들을 부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일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나왔을 적에는 아이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한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부양비가 상당히 컸었는데 요새는 어르신들이 인구도 늘어나고 오래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2018년 즈음이면은 아이들에 대한 부담보다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대로 넘어가는 노인의 그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하는 사람 7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아마 7명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뭔가로 먹여 살리고 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밑빠진 목에 물 붓기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부양하는 건 아이들은 또 경제에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우는 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어르신들은 그런 투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100이라는 걸 갖고 아이들을 도와줄 거냐 노인을 도와줄 거냐 할 적에 어디에 도우는 게 맞느냐 이랬을 적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젊은 세대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젊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더 우리 사회 노인 문제 또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를 나중에 먹여 살릴 세대를 우리가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구 고령화의 시사점이라고 해서 영국의 폴 윌리스라는 학자는요. 아까 제가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고령화를 마치 뭐에 비유를 했냐면 지진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마 지진은 여기 계신 분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아는데 경험해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진은 정말 아주 두렵대요. 한번 이제 저는 여동생이 집이 한번 미국 사는데 지진이 나서 집이 좀 파손된 게 있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뭐가 흔들리면 그게 아닐까라는 아주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주는 두려움이 큰데 이 학자가 얘기한 거는 고령화가 마치 흔들리는 지진같이 우리 사회를 전부 파탄할 거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금융이나 또 아니면 부동산, 비즈니스, 사회 문화, 어떤 직업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소개가 됐던 내용들이 있어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노인에 대한 이해인데요.
제가 그냥 아까 나이가 몇 살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여쭤봤는데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노인이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약간 이제 졸리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간 졸리신. 노인이란 어떤 게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순발력, 이해력이 떨어진다. 또 뭐 있을까요? 기억력, 이해력. 심리적인 것만 얘기하시네. 네? 신체적 노화.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심리적 노화 이렇게 합쳐 심리적 노화고요. 너무 많이 아까 가르쳐드렸나? 어쩔 때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허리도 구부러지죠. 병원도 가고요, 그쵸? 허리가 굽고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어떨 때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네?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눈 시력, 청력. 저도 심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못 봐요. 왔다 갔다 딴짓해야죠. TV는 틀어야 돼요. 진짜 잘 안 보여요. 근데요, 저는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요즘엔 제가 생각하기에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도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화는 굉장히 빨리. 우습게도요, 40대에 지금 녹내장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할 적에 의외로 녹내장이 꽤 있대요. 녹내장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는 굉장히 노인들만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환경 오염이든 아니면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더 컴퓨터도 많이 쓰고 TV도 많이 보고 공해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노화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있어야지 이제 보기 막 저희 집도 이제 각종 데가 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선언했어요. 자기는 밥을 먹을 때 안경을 끼고 먹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놀렸는데 잘 안 보이대요. 반찬이. 야, 심각하구나. 너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안경 한 번도 안 꼈는데 그래서 돋보기를 화장실에도 놓고 이제 곳곳에다 하나씩 다 비치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력, 청력은 이게 나빠지면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늙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피부로 살짝 느끼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는 게 아마 이런 거고요. 이거 말고 또 없으세요? 어떨 때 우리 자신감이 없다. 예, 자신감도 없고요. 자신감이 없어진다. 떨어지고. 외로움도 느끼시죠? 외로움. 또 뭐 있을까요? 네, 코에 삐져요. 맞아요. 삐진다. 잘 삐진다. 고집도 세져요. 맞아요. 고집 세져. 다 있죠? 또 뭐 없을까요? 빠진 거. 경제력. 네? 경제력. 경제력이 떨어진다. 그쵸? 중요하죠. 경제력이 떨어져요. 네? 뭐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잔소리가 많아진다. 네, 그렇죠. 또 어떨 때 빠진 거 없나요?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 간다. 색깔이 더 좋아하신다. 네? 색깔이 더 좋아하신다. 맞아요. 예, 색깔이 있는 거 화려한 색깔. 진짜 화려한 색. 화려한 색. 단 거 좋아하시죠? 네, 단 것도 좋아하시죠. 단 것도 좋아하시고 화려한 색 좋아하시고 화려한 색은 여기 계신 어머님 외에는 뒤에도 계시네. 빨간 옷 두 분이 없으시네요. 근데 진짜 할머니 할아버님 어디 놀러 가실 때 보면요 저 뿔긋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대부분 검은 옷을 많이 입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옷을 사고 싶거나 핑크 옷 같은 걸 하나 사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사도 될 것 같은 거 이런 색깔 한번 입어봐야지. 죽기 전에 언제 입어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원색이 많아지죠. 화려한 색이 많아지고
또 없나요? 여기 젊은 학생이 보기에는 어때요? 어떤 분이 노인이에요?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기력이 없다. 이건 다 포함해서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을 때. 혹시 누구는 또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조그만 애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몇 년 전이시죠. 80 좀 안 되셨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또 가게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야, 너는 어디 가서 아주 할머니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할머니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야,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계속 옆에서 할머니 이게 이쁜데 할머니 깔끔하다 할머니라 그러는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안 사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도 자기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손자 손녀는 할머니라 그러는 거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젊은 여자가 왜 자기가 내가 할머니 뻘도 아닌데 나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애 할머니 같으신 분이라 예우를 해드리는 걸로 할머니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자기 걔네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반대되는 일이 제가 어느 그 수필집 썼던 내용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친정 식구들 다 미국에 사세요. 근데 이제 LA 사시는데 이제 한번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동생하고 LA에도 소위 말해서 한국에 있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찜질방을 이제 그런데 처음 가보시니까 한번 모시고 갔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있다 이제 중간에 막 먹는 데서 만나잖아요. 찜질방 가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막 이제 겨우 신기해서 구경도 하고 오시더니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아저씨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했으면 머리가 하얘시대. 감사하다 그래야죠. 뭐가 문제예요? 아저씨라고 그러면 좋죠. 젊게 봐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니 머리가 이렇게 하얀 노인 보고 어디 아저씨라고 그러냐고 화를 내시는 게 아까 우리 시어머니하고 정반대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어르신이라 그래야 돼. 근데 어르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님은 좀 존경받는데 아저씨라고 그러면 자기를 얕봐서 나이가 있는데도 아저씨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호칭이라는 게 내가 불러서 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로 불러주기를 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다.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예전에 어디다 쓰면서도 우리는 그냥 쉽게 아줌마, 아저씨 요새 또 뭐 언니라고 그러면 또 그래 이모라고 그래야 된다고 이모라고 그래야 된다는데 저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이제 다닐 적에 기차 통근을 했어요 한동안. 아니 이제 기차표를 타면은 우리 아직도 군인 아저씨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인데 그냥 군인은 항상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는데 그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펴주세요 아저씨 이제 무심결에 아저씨가 뒤에 딱 붙어서 나왔더니 여기 있습니다 아줌마 그리고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깜짝 놀랐던 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부하고 대학 와서 저한테 아줌마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아줌마 딱 주는데 순간 깜짝 놀라서 저 그러면서 뭐라 저 아저씨 아니거든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청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청각은 좀 더 이상해요. 청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아줌마라는 말 듣고 한 번 놀라게 요즘은 뭐 어디 가면 아줌마라는 소리 잘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겹고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호칭이 우리 사회에서는 쓰이지만은 사실 아줌마도 학생 이후부터는 우리가 호칭이 별로 없어요. 무슨 직책이 있어서 뭐 무슨 선생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뭐 차장님 이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넓게 쓰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줌마 아저씨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이모 같다고 해서 이모도 쓰고 언니도 쓰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호칭이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 호칭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라는 소리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호칭을 바꿔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는데요. 노인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요즘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또 어르신은 여자한테 붙이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성이 남성한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도 어르신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또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호칭 하나는 어머니 아버님 그냥. 근데 저는 그거는 이상해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내 부모 아닌데 어머니 아버니라고는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한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호칭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호칭이란 그 사람이 어떻게 불러주기를 바라는지를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쉽게 가깝게 하니까 뭐 우리는 요새 누구 님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더 원하시는지 어머님, 할머니, 어르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들도 뭐 누구 엄마 이렇게만 불리시지만 요즘에는 뭐 누구 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칭도 참 다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노화사실 인지척도에서 나왔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특성들이 여기서 좀 먼저 이거를 하고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요.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거였고요. 제가 저 부분에 노인의 개념하고 노인의 어떤 변화들 했을 때 심리적, 사회적, 그 신체적 변화 속에 조그맣게 잠깐씩 정리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없는 것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에 있는 부분을 다시 가서 책을 갖고 오신 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노인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노화 과정을 겪는데 그게 이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변해가는 건데 학술적으로는 그 부분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65세가 노인이라고가 통용되게 쓰고는 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0세로 해야 된다, 75세로 해야 된다. 아니면 노인을 구분해서 65세에서 74세, 75세 이후의 노인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구분하고 정책도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령으로는 지금 65세로 보통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 기능적 연령이 나왔는데 이거는 자기가 태어난 게 몇 년이라 지금 몇 세라는 거 외에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50인데도 맨날 골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같죠. 어떤 분은 80인데도 아주 팔팔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나이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만한 능력이 없으면 내가 노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자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생 주기에 따라서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해서 노년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들, 심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그래서 이렇게 인생 주기에 따라 나누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어떤 건 이런 거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개인이 스스로 그 지각하는 자각하는 연령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노인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건 학술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년기의 변화라고 했는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이 노화사실 인지 척도에서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체적으로는 아까 뭐 기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뭐 허리가 붓는다, 머리가 하얘진다, 많죠. 그런 것들, 주름살이 생긴다, 신체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변화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억력이 나빠지고 이해력이 낮아지고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뭐 고집이 세진다, 잔소리가 심해진다.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너그럽고 이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변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자꾸 우리 시어머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주위에서 가장 이 변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오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희 친정부모님 미국 사시니까 가끔 뵈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한번 본인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누구를 한번 정해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변해왔었나. 혹은 지금 뭐 60대 후반이시면 앞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변화가 저는 65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건 70 넘으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혼자 사시는데요. 전화를 드리면 뭐 아범은 어떠냐, 애는 어떠냐 이렇게 다 참견하시고 자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걸면은 무조건 자기 얘기부터 하세요. 교회가 뭐가 있어가지고 싸웠는데 네,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잊어먹고 뒤에 뭐 잘 있어라 그 얘기 딱 안 하실 때도 있고요. 그게 자기 중심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내가 경제력도 떨어지죠. 건강도 나빠지죠. 뭔가 나는 오래 못 사는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지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예전에 베풀고 너그러웠던 사람들도 자기 거 먼저 챙기고요. 그래서 이거에 아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는 왜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통수당이라는 거에서 옛날에 그 버스 승차권 같은 거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신고해야지 받아요. 자기가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부유하면 뭘 해? 그걸 그만두지. 생각하는데도 노인들 그거는 내가 받았던 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거를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무슨 뭐 이렇게 난상 토론식으로 건의할 거 얘기하세요. 이런 자료를 마련해드리면 어르신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참 저 얘기는 안 해도 되실 텐데 하고 얘기하시는 게 뭐 무궁화 요즘에 무궁화호가 이제 새마을호 수준이니까 새마을호 뭐 할인해달라 이런데 이제 딱 KTX도 할인해달라. KTX 처음 나왔어요. 저게. 그러면 사실 KTX 타실 정도 되시면은 그 할인 안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크게 내 권리, 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지십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거 진짜 딴 얘기지만은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 스스로도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도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것도 또 심리적인 변화에 성격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해하듯이 노인은 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랑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랑은 또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섭섭하게 느끼는 것들이 젊은 사람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거기에 넣어놨고요. 여기 아까 뭐 소외나孤独감, 우울감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애착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것들을 안 버리시고 잘 보관해 두시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걸 정리하고 어느 만큼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걸로 그런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그맣지만 시도하고 있는 데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성생명에서 하는 노블 카운티라고 수원에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는 노인 보통 제가 유료 시설, 유료 주거 시설 예전에 실버 산업이라고 많이 했죠. 이제 그런 데로 있는 데가 삼성 노블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적에 관여돼서 그 팀들 처음하고 미국 시찰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견학도 몇 번 그 노블 카운티가 지어진 뒤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나 하면요. 거기는 정말 경제력이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줄여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남을 주기도 아깝고 그리고 내 애착이 있으니까 보관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노인이 자기 물건을 보관하고 그런 애착심이 있다는데 차단해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돈 있으시니까 돈 내고 창고를 자기 개인용으로 대여를 받아서 그 건물 내에 자기 물건을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계절이 바뀌어서 뭐 옷을 꺼낼 수도 있고요. 가구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창고를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이제 성격적으로 변하는 거에 나이가 들면 경험하는 것 중에 남성은 여성스러워져요.
여성은 좀 남성스러워진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바뀐 듯한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노인 세대들은 할머니들은 가정주부로 계신 분이 많으시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은 조금 역전되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 관계도 좀 줄어들고 직장도 없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족과 잘해볼까 하는데 할머니는 이제는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아이들 키울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 밥 해주는 게 더 귀찮은 거죠. 그리고 가끔 밖에 봉사도 하시고 자기 나들이도 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약간 성격도 역전되고 그래서 뭐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콩나물국을 끓여놓으면 하루만 있다 오고 고국국을 끓으면 이 여자가 며칠 나갔다 오려고 그런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 변화들을 반영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어르신들 중에서는 남자 어르신들이 더 갑자기 변화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성격이 남성성, 여성성이 변한다는 것도 노년기의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퇴직, 일을 하다 안 한다는 사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거는 사별입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별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기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퇴직과 사별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즐거운 쪽으로는 손자 손녀가 생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생기는 것 이것도 이제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는 거라 노년기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기까지 일단 맞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 및 노화 사실 인지 척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노인에 대한 인과적 특성에 대한 지식들, 그 다음에 노인이란 누구인지, 노년기의 변화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